나토 30개국 대사단이 한국 방산공장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단순 견학이 아니에요. 각국을 대표해서 나토의 군사정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이 한국 공장에 와서 무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폴란드 총리가 한국을 찾아왔어요. 취임 후 첫 비유럽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는데 폴란드 총리가 한국에 온 게 27년 만이에요. 오늘은 이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진 이유와 그 배경에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실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릴게요. 지금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나고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팩트로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2026년 K방산 수출 전망에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6천억 원이에요. 이게 역대 최대치예요. 2022년 폴란드 초대형 계약이 터진 이후 K방산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출 규모가 매년 커지더니 올해 아예 퀀텀 점프를 선언한 거예요. 2025년 대비 수출 수주가 3.7배 수준으로 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안보 구도가 바뀌면서 그 구도의 핵심에 한국이 들어간 구조예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나와요. 나토 무기 수출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1위는 미국이에요. 점유율 64%. 그럼 2위가 어딜까요? 독일일까요? 영국일까요? 프랑스일까요? 아니에요. 공동 2위가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각각 점유율 6.5%씩. 미국 다음이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방산 강국 소리를 수십 년 동안 해온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다 제치고 나토 시장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작은 2022년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유럽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는데 특히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폴란드가 가장 긴장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데 서방 국가들한테 무기를 달라고 해도 빨리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자국 군대 물량 먼저 채우느라 바쁘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수출하겠다고 해놓고 납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폴란드가 한국을 찾아왔어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계약 규모 약 20조 원. 그것도 계약하고 몇 달 만에 납품이 시작됐어요. 독일이 못 지킨 납기를 한국이 지킨 거예요.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한국 방산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물량을 약속한 품질로 만들어서 가져다 줬거든요. 잠깐 이것도 짚어볼게요. 폴란드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1위예요.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무기를 사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폴란드 현지에 K2 전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거든요.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이 협력해서 폴란드 땅에서 K2 전차를 직접 조립 생산하는 구조예요. 2029년부터 폴란드 현지 조립이 시작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이 무기를 파는 것도 넘어서 유럽 방산 생태계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폴란드 방산 산업 자체를 한국이 함께 키워주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총리가 방한하고 대사단이 공장을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폴란드가 끝이 아니에요. 루마니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루마니아는 원래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사려고 했어요. 미국 에이브람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차 중 하나잖아요. 근데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대신 한국 K2 전차를 최종 선택했어요. 왜냐고요? 가격,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조건 전부에서 K2가 에이브람스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루마니아는 이미 K9 자주포도 도입했어요. 이로써 폴란드에서 루마니아까지 이어지는 나토 동부전선,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그 최전선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벨트가 완성된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땅, 러시아 바로 옆. 동부전선을 지키는 무기가 대한민국 창원 공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 수주 잔고가 2026년 초 기준 약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2026년 말에는 추가 수주로 40조 원까지 달성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만들어서 납품할 물량이 이미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공장 풀가동 상태가 5년 이상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 폴란드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페루 얘기까지 하면 더 커져요. 여기서 잠깐 짚을 게 있어요. 방산 수출이 왜 다른 수출과 다른 건지 아세요? 자동차를 수출하면 팔고 끝이에요. 근데 무기는 달라요.
한번 도입하면 수십 년 동안 그 무기를 운용해야 하고 부품도 사야 하고 유지보수도 맡겨야 하고 탄약도 계속 구매해야 해요. F-35를 미국한테 산 나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예요. 한국 K2 전차를 산 나라는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이랑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이게 바로 방산이 단순 무역이 아니라 외교 그 자체인 이유예요. 폴란드가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동맹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나토 30개국 대사단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를 찾아왔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무기는 이미 나토 6개국에서 운용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인기, 무인 차량, 위성까지 통합한 전장 패키지를 한 번에 제안했어요. 총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전쟁터 전체를 세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기 사면 그냥 물건 받고 끝이었는데 이제 한국은 그 무기를 어떻게 운용할지, 전장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쓸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지까지 패키지로 제안하는 수준이 됐어요. 이걸 보고 나토 대사단이 뭐라고 했겠어요? 유럽의 재무장 방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팩트 기반 대한민국 이야기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왜 유럽이 갑자기 미국이나 자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을 찾는 걸까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납기예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모두 자국 군대 물량 채우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한국은 달라요. 빠르게 양산이 가능하고 약속한 납기를 지키는 실적이 폴란드를 통해 검증됐어요. 둘째, 가격이에요. 같은 성능 기준으로 미국 무기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셋째, 기술 이전이에요.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안 줘요. 한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어요. 자국 방산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게 유럽 국가들한테 엄청난 매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이 나토 시장에서 미국 다음 자리를 꿰찬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K방산 2026년 수출액이 56조면 이게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위, 점유율 6% 돌파예요. 지금 나토 대상만 6.5%인데 전체 세계 시장에서 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예요. 페루, 이라크, 베트남이 이미 계약을 맺었거나 진행 중이에요. 중동, 동남아, 중남미까지 K방산의 지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숫자로 한 번 더 볼게요. 폴란드 계약 총규모 K2 전차만 최대 1000대예요. 루마니아 K2 수주 협상 진행 중. 페루 K2 전차 54대, 장갑차 141대 직도입 계약 체결. 이라크 사막형 K2 도입 검토 중. 현대로템 수주 잔고 30조 원에서 40조 원을 향해 가는 중.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차만이 아니에요. K9 자주포는 이미 나토 6개국에서 불러가고 있어요. FA-50 경공격기는 폴란드 하늘을 날고 있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은 유럽 동부 전선에 배치됐어요. 항공 무기가 지금 이 순간 유럽 땅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은 충격에 빠졌어요.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약속한 납기에 약속한 물량을 약속한 품질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고 루마니아가 미국 에이브람스 대신 한국 K2를 골랐어요. 나토 동부 전선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벨트가 완성됐어요. 2026년 K방산 수출 전망이 56조, 나토 점유율은 미국 다음 공동 2위. 나토 30개국 대사단이 직접 한국 공장을 찾아오고 폴란드 총리가 2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이유. 이게 다 팩트예요. 대한민국 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유럽의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은 거예요. 무기를 팔면서 동맹이 되는 구조. 이게 K방산이 만들어낸 진짜 결과예요. 지금까지 45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 자부심 이야기 구독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